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셨죠? 주가가 아침에 8시 땡 하자마자 하한가로 밀어내리다가 지금은 추세 바깥으로 한참 밑으로 떨어진 모습. 현재 가격 150만 원 위치입니다. 넥스트레이딩 포함해서 6.84% 하락하는 모습 보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전일 종가 166만 원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루 만에 주식이 16만 원 정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것은 회사에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HBM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공식 발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는요. 얼마 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샌디스크와 차세대 메모리 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과 뉴스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150만 원 부근의 하락은 기업 가치가 무너진 결과가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과도하게 쌓였던 매물과 레버리지 자금이 다시 정리되고 있는 과정인가? 이 둘 중에 대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업에 대한 본질이 훼손됐다면 반등이 나와도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수급과 포지션 정리 과정이라면 그 가격이 어디에 멈추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샀거나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락이 시장보다 얼마나 약한 것인지, 오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후장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격과 무너지면 안 되는 그 가격, 그리고 오늘 종가는 어디서 끝나야지 내일 금요일날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특히 영상 후반에는 장마감 이후에 주가 상승 전환할 경우, 횡보하는 경우, 다시 저점을 깨트려서 내려가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제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가가 살았다는 그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날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코스피가 하락한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보다 1.81% 하락한 6,478.7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과 외국인의 장초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가 약세로 출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SK 하이닉스는 9% 안팎까지 밀렸습니다. 지수가 2% 내려가는 동안 우리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락을 단순하게 코스피 조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죠. 시장 전체가 한 단계 내려왔다면 SK 하이닉스는 몇 단계 한꺼번에 내려온 거죠. 최근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종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에서 최대 낙폭이 평균 25%로 엔비디아, ASML, TSMC 등 비메모리 기업은요 평균보다 낙폭이 훨씬 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의 급등 구간에서 국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두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 변동성을 훨씬 더 크게 만든 구조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락을 회사 하나의 악재로 볼 수 없다는 증거죠. 지금 시장은 반도체를 모두 똑같이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자, AI 투자가 계속 진행될 거냐는 장기적인 질문과 별거로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메모리주에 대한 가격 부담과 차익 실현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SK 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는 분명히 약합니다. 코스피보다도 약하고요. 반도체보다도 약하고요. 하락 압력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회사의 경쟁력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성급합니다. 오늘 확인된 것은 기업의 경쟁력 붕괴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가격을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가죠. 기업의 가치와 당일 수급은 상반된 문제예요. 좋은 회사도 수급이 무너지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좋지 않은 회사도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회사의 장기 전망보다 먼저 시장 대비했을 때 낙폭이 줄어들 것인지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코스피가 회복하는데 SK 하이닉스만 계속 저점을 낮춘다면 종목 자체도 매도가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코스피가 약한데도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거나 올라간다. 그렇다면 매물 소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대 강도의 답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지수 움직임에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아직은요 반등이 아니라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장 기준으로 볼게요. SK 하이닉스는요 오늘 160만 원에 출발했어요. 장 초반에 160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시가를 강하게 넘어서는데 실패를 했고 이후에 매물이 이어지면서 151만 8천 원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전 고점이 아니겠죠.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시가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려면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낸 뒤 고점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시가 부근에서 막힌 뒤 저점을 계속 낮춰줬습니다. 현재 가격도 저점 위치에 유지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 나왔다고 말할 근거는 아직 없지만 바닥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매도 물량이 나와도 더 이상 밑에 저점이 낮아지지 않아야지만 바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등 이후에도 다시 눌릴 때 이전 저점을 지켜야지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종가 전까지 확인할 가격은 세 구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150만 원에서 151만 2천 원. 151만 2천 원은 현재 확인되는 장중 저가 부근이고 150만 원은 심리적인 가격입니다. 주가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152만 원 위치를 올려놓는다면 단기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50만 원을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고요. 반등할 때도 150만 원 밑으로 끌어내린다면 이거는 반등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바닥을 한 단계 더 낮추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 원 구간, 이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고 반등할 때 15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금 가격을 바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155만 원에서 156만 원입니다. 오늘 장중 가격 범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주가가 단순히 152만 원이나 153만 원까지 반등하는 것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중간 단계인 155만 원까지는 회복을 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도 154만 원 부근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오전 매도 흐름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이 오늘 고점인 160만 원에서 160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시가와 고점이 겹치는 구간이죠. 오늘 하락 흐름이 실제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려면 오후장에서 이 가격을 되찾아야 하는데 지금 힘이 조금 약한 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현재 가격에서 160만 원까지 거리가 좀 크죠. 따라서 오늘은 반드시 160만 원을 꼭 회복해야만 성공한다고 보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먼저 150만 원에 대한 방어, 그 다음이 155만 원 회복, 마지막으로 160만 원 내도전 순서로 봐야 합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은 목표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오늘 오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명확해요. 150만 원 뭐라고요? 매도세가 멈추는지 확인, 155만 원은 반등이 유지되는지 확인, 160만 원에서 흐름이 실제로 전환되는지 확인. 이 가격에서 순서를 밟지 않고 한 번에 급등한다면 추격보다 눌림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쫓아서 올라가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150만 원을 이탈한 뒤 회복을 못한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 해서도 안 됩니다.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은 바닥 확정이 아니라 저점을 뭘 하는 단계요?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는 댓글로 확인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50만 원, 152만 원, 155만 원과 160만 원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대응하면 되는데 도무지 대응하기가 힘들다. 가격은 알겠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과 그 가격의 순간들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수급을 먼저 볼게요. 현재 외국인들이요 28만 주를 팔고 있어요. 기관도 10만 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은 개인이 몸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간 2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151만 1,000원 위치에서 9.41% 본장 기준이고요. 넥스 트레이딩 포함해서는 총 6.5%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선 그어놓은 거 정확하게 보이시죠? 위에서 횡보할 줄 알았더니 지금 제일 첫 번째 선에서 저항이 부딪혀 있습니다. 150만 원 라인에서요, 여러분. 이 윗단계로 올라서려면 최소 153만 원에서 155만 원 위치로 안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처럼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준다 그러면 안 돼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기관까지 같이 매수로 동반해서 사자 추세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자 추세로 바뀌면은 바닥이 형성이 돼서 이제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꼼수. 오늘 목요일인데 뭐 때문에 하필이면 오늘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세히 보세요. 7월 28일 화요일 넥스트의 공포로 하한가를 점 찍고 바닥을 형성을 시킨 다음에 상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상한가의 퍼포먼스를 지난 금요일 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요. 횡보의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량을 빼가야겠죠.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개인들이 한 주에 끝으로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불안해합니다. 심리를 건드린 거죠. 그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서 대충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데? 보면은 플래그 패턴으로 완벽하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또 한 번 더 반등해서 올려주거나 밑에 구간에서 또 점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죠. 공포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04 탐팔 공포에는 뭐 하자고요? 사고요. 탐욕에는 뭐 하자고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170만 원 구간에서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 일부 비중 줄여놓고 나머지 바닥 형성되는 구간을 앞뒤 상황 보면서 파악해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 투자 자금은 똑같은데 하이닉스의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날이면 일어날수록 예측보다 실시간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하이닉스의 하락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오늘 매수와 매도만 봐서는 안 되겠죠. 7월달 넘어와서 한 달 동안에 몇 퍼센트입니까? 한번 재볼까요? 7월 1일부터 현재 위치까지 43%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으로 놓고 보잖아요. 작년 7월부터 현재 위치까지 한번 볼까요? 작년 7월, 8월이네요. 8월부터 현재 위치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500%가 넘는 현재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숫자가 지금 시장의 충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최근 매수한 주주에게 폭락이지만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수익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윗공기에서 매도를 못했다면 배가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반등이 튀어 올라갈 때마다 기다렸던 매도 물량도 함께 나온다라는 거죠.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상품의 거래도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본주 거래대금의 상당한 비중간이 커졌고 하락 과정에서 인버스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본주 움직임이 더 과격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실적 변화와 별개로 레버리지 상품의 설정, 환매 및 해지 거래가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를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할 때 매수 방향을 증폭시키고 하락할 때는 포지션 정리와 해지 주문을 통해서 낙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빠르게 오를 때는 이 구조가 잘 안 보여요. 모든 주문이 상승을 돕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방이 꺾이면 레버리지 상품의 일간 수익 조정과 투자자의 손실이 겹치면서 매도를 부르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9% 하락도 특정 뉴스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요인들이 겹쳤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최근 대규모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메모리주 전반의 가격 부담,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자금의 재조정, 그리고 코스피 약세와 대형주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요인이 가장 컸는지 최종 투자자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가 확인돼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아직 3시가 넘어가지 않아서 오후 3시 30분 본장이 끝나고 3시 50분이 돼야지 명확한 숫자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한 숫자들이 모두 나왔을 때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가져가시고 요런 단타 종목도 매일 시초가 단타, 장중 단타, 종가 베팅 요런 식으로 해서 단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SK 하이닉스 실시간 타점도 잡고 소통방에서 수익도 보면서 정보도 같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라고 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는 지금 현재 구간 이겨내서 절대 털리지 말고 모아가자, 힘있게 모아가자라고. 왜냐? 올라갈 거니까요. 네, 200만 원 돌파하고 300만 원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길고 고될 뿐이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고된 시장에서 내 계좌를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실시간 타점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 타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는
파이팅, 힘나라고, 파이팅이라고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옥순이도 힘내라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어요. 여러분, 그쵸? 최근 한 달 동안 큰 하락을 견뎌냈고 반등에 대한 기대가 생기려는 그 순간 또 9% 급락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된 내용 간정 없이 정리하면 딱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오늘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보다 훨씬 약한 상대 강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종목과 메모리 업종에 집중된 매도 압력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 둘째가 실시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는 그 사실로 오늘 수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약간의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도 동시효과를 종가를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예시를 넣어드렸지만 그 예시가 무조건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상황이 좀 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수급과 매물들의 위치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두려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하락이 멈추기 전에 무리하게 비중 늘리지도 마세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오를 종목이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넥스 트레이딩 끝나기 전까지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소통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저 옥신이가 여러분들의 평생 수입 파트너 옆에 딱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